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비에 대해 배우면서 비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이용하여 비례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비례식이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2대 5의 비율은 5분의 2이고 4대 10의 비율은 10분의 4, 즉 기하분수 5분의 2이므로 비율이 같아요. 이렇게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등호를 사용하여 2대 5는 4대 10으로 나타낸 것을 비례식이라고 해요. 그럼 1대 4는 2대 5와 같이 나타낸 식은 비례식일까요, 아닐까요? 비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1대 4의 비율은 4분의 1인데 2대 5의 비율은 5분의 2이므로 비율이 같지 않아 비례식이라 할 수 없어요. 맞았어요. 등호로 나타낸 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비례식이 아니고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전항과 후항에 대해 배웠어요. 전항과 후항이 무엇이라고 했죠? 비에서 이 쌍점 기호 앞에 있는 항을 전항,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항과 후항은 비에서 항을 구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반면 외항과 내항은 비가 아닌 비례식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즉, 2대 5는 4대 10이라는 비례식이 있을 때 바깥쪽에 있는 2와 10을 바깥이 하는 의미를 가진 한자외를 따서 외항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는 5와 4를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내를 따서 내항이라고 불러요. 외항과 내항이 구분되나요? 네, 선생님. 비례식을 이용하여 비의 성질을 나타내려면 전항과 후항의 각각이를 곱한 4대 10과 2대 5의 비율이 같으므로 두 비를 기호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2대 5는 4대 10은 비례식이 돼요. 마찬가지로 4대 10의 전항과 후항을 각각 2로 나눈 2대 5와 4대 10의 비율이 같으므로 두 비를 기호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4대 10은 2대 5로 비례식이에요. 이해되었죠? 네,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게요.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각각 찾아 써보시오. 외항과 내항에 대해 설명해 볼래요? 비례식에서 바깥쪽에 있는 두 항을 외항, 안쪽에 있는 두 항을 내항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럼 외항과 내항을 각각 찾아 써보세요. 5대 9는 10, 5대 27에서 5와 27은 외항, 9와 15는 내항이고 6대 5는 12대 10에서 6과 10은 외항, 5와 12는 내항이에요. 보기에서 주어진 비와 비율이 같은 비를 찾아 비례식을 써보시오. 주어진 비의 비율을 알아본 후 보기에서 같은 비율을 가진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2대 7의 비율은 7분의 2이고 8대 21의 비율은 21분의 8. 12대 42의 비율은 42분의 12는 7분의 2이므로 2대 7과 12대 42의 비율이 같아요. 따라서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2대 7은 12대 42가 돼요. 9대 4의 비율은 4분의 9이고 36대 16의 비율은 16분의 36의 4분의 9. 54대 40은 40분의 54는 20분의 27이므로 9대 4는 36대 16과 비율이 같아요. 따라서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9대 4는 36대 16이 돼요.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비례식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성질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대 3은 10대 6에서 외항인 5와 6의 곱은 30이고 내항인 3과 10의 곱은 30인 것처럼 비례식이라면 항상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아야 하고 이 성질을 이용하면 옳은 비례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2대 7은 6대 21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 옳은 비례식이지만 4대 3은 16대 9에서 외항의 곱 4 곱하기 9는 36이고 내항의 곱 3 곱하기 16은 48이므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달라 옳은 비례식이 아니라는 말이 돼요. 비율로 확인해보면 4대 3의 비율은 3분의 4이지만 16대 9의 비율은 9분의 16이라 두 비의 비율이 같지 않아 비례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었나요? 네, 선생님. 비례식의 성질인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네모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8대 3은 24대 네모라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인 8 곱하기 네모와 내항의 곱인 3 곱하기 24가 같으므로 8 곱하기 네모는 72가 되고 네모는 9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었죠? 네,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게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 2 곱하기 36은 9 곱하기 네모 9 곱하기 네모는 72, 네모는 8. 11 곱하기 네모는 4 곱하기 33, 11 곱하기 네모는 132, 네모는 12. 0.7 곱하기 3.2는 1.6 곱하기 네모, 1.6 곱하기 네모는 2.24, 네모는 1.4. 5분의 4 곱하기 네모는 8분의 3 곱하기 31, 5분의 4 곱하기 네모는 12, 네모는 15. 비례식에서 가와 나의 곱이 78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가와 나의 곱 78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외항의 곱이 78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내항의 곱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내항의 곱도 78이 되어야 해요. 맞아요. 네모를 구하는 식을 바르게 쓴 후 값으로 구해보세요. 78은 13 곱하기 네모, 네모는 6이에요. 이번에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께서 딸기와 아몬드를 5대1로 섞어서 음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딸기를 300g 넣으면 아몬드는 몇 그램 넣어야 하는지 구해보시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딸기 300g을 넣을 때 넣어야 할 아몬드의 양이므로 아몬드의 양을 네모 g이라 놓고 비례식을 세워 네모의 값을 구할 거예요. 이때 비례식을 세울 때에는 전항이 딸기의 양이라면 후항은 아몬드의 양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딸기의 양과 아몬드의 양을 5대1이라 놓으면 5대1은 300대 네모와 같이 전항과 후항의 각각 같은 양을 순서에 맞게 놓아 식을 세우면 돼요. 이렇게 비례식을 바르게 세운 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5 곱하기 네모는 1 곱하기 300, 5 곱하기 네모는 300, 네모는 60이므로 딸기 300g을 넣으면 아몬드는 60g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어요. 비례식 5대1은 300대 네모에서 전항에 60을 곱했으므로 후항에도 60을 곱하면 네모는 60이 돼요. 이해되었나요? 네,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게요. 주어진 문제를 읽어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혁이와 은진이는 색종이를 7대 4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혁이가 색종이를 56장 가지고 있다면 은진이가 가진 색종이는 몇 장인지 구하시오. 은진이가 가진 색종이의 수는 네모장이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보시오. 재혁이가 가진 색종이의 수가 전항, 은진이가 가진 색종이의 수를 포항으로 놓고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7대 4는 56대 네모예요. 은진이가 가진 색종이는 몇 장입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은진이가 가진 색종이의 수를 구해보세요. 7대 4는 56대 네모에서 7 곱하기 네모는 4 곱하기 56. 7 곱하기 네모는 224. 네모는 32. 은진이의 색종이는 32잔이에요. 8분 동안 26리터의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의 양이 104리터일 때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시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시간은 네모분이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보시오. 전항과 후항은 각각 무엇으로 놓으면 될까요? 전항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시간, 후항은 나온 물의 양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비례식을 세워서 값을 구해보세요. 8대 26은 네모 대 104이고 8 곱하기 104는 26 곱하기 네모. 26 곱하기 네모는 832. 네모는 32이므로 물 104리터의 양이 나오려면 수도꼭지는 32분 동안 틀어 놓아야 해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봐요.